나는 효사관생도로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겠다. 둘, 나는 효사관생도로서 후세대의 보탬이 되겠다. 셋, 나는 효사관생도로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보람찬 일을 하겠다. 넷, 나는 효사관생도로서 유아 및 청소년 효교육에 앞장서겠다. 다섯, 나는 효사관생도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겠다. 여섯, 나는 효사관생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일곱, 나는 효사관생도로서 멋진 삶을 아름답고 당당하게 보내겠다. 여덟, 나는 효로서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효사관생도가 되겠다. 아홉, 나는 효로서 가정과 가족을 수호하는 효사관생도가 되겠다. 열, 나는 효로서 부모와 자식을 보호하는 효사관생도가 되겠다. 이상 효사관생도 10계명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2026년 4월 효사관생도 박서현. 뭐라고요? 박서현. 서현. 박무슨? 서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박허연? 서현. 네. 네. 이거 뭐야, 포인트가 가면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를 받고 나니까 역시 또 합주를 되니까 괜찮습니다. 전혀 그런 거 조회를 안 받으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이게 어떤 뭐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런 이익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또 봉사니까 아주 편안하게 쿨하게 하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방금은 원래 책 주고 나면은 그 다음날 확 주는 그러니까 신기하지만은 저는 그런 신기한 걸 갖다가 오랫동안 많이 경험해서 제가 군에서도 이렇게 인사과정을 하면서 그 행사들의 심리, 뭐 저는 심리학 박사는 아닌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지금 25기까지 하면서의 이제 24기까지의 경험, 이 다 경험이다 분명히 줄 거라고 딱 줄었잖아요. 오늘 지금 보면은 사관생도 10계명에서 나는 효사관생도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 했는데, 아마 뭐 효사관생도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6번째 교육을 갖다가 받고 있는데, 이 효교육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의미를 갖다가 줄 것인지는 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이 효사관생도 10계명을 이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효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내가 크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뭐 공기나 산소처럼 그냥 뭐 당연히 내가 뭐 마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뭐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 효사관생도 10계명을 갖다가 메고 나가지고 이으면서 이 효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진짜 소중하다 하는 걸 갖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느끼면서 아마 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보면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갖다가 우리가 그 부모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 그 고마움을 갖다가 대식이 가지고 그 대식인 것을 갖다가 사실은 실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갖다가 실천을 하려면 부모를 공양하고 공경하고 모시고 해야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부모한테 태어났지, 내가 부모한테 고마움을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것만 딱 되면은 이 사회의 모든 범죄 없어집니다. 애 낳아요. 나는 뒤에 놓겠지만. 그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래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부모한테 받은 그 고마움, 지내간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효교육도 배석보다는
복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앞에 비하점에 쓰다가 잠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했는지 앞에 했던 우리 두 분의 교수님들 걸 갖다가 잠시 한번 이렇게 또 복습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에서 오신 김시호 교수님 강의 들으셨죠? 네. 다 착실한 분들이니까 그냥 결식한 분이 없을 겁니다. 그때 김시호 교수님께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소통. 그거는 차종국 박사님. 소통 강의 앞에 하신 거고. 김시호 교수님. 맞아요. 하모니요. 김시호 교수님 한 거는 HYO. 그 H 하모니 오브 영 올더 해가지고 이 조화로움은 젊은 사람과 이 노인분들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연세가 드신 기성세대와의 조화가 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이제 그 김시호 교수님은 성산여고 대학교에서 그 석자 교수다고 거기 아주 오랫동안 몸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우리 머릿속에 또 남긴 게 있습니다. 혹시 또 기억나십니까? 하모니 오브 영 올드 말고 또 한 개 더 남겼어요. 뭐냐면은 뭐야? 한번 이야기했네. 애경사, 사랑하고 경 공경하고 사 섬긴다. 섬길 사자. 애경사. 그래가지고 애경사를 갖다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많은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선생님 한 분은 그 강의했던 내용을 다 이렇게 좀 주입식 이야기하는데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아주 엄청 많은 내용을 했는데 결국 요약하면은 하모니 영 올드 HYO 요 이야기를 하면서 애경사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효다.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인성이 되고 그러고 인생은 행복하고 효가 살면은 가정도 화목하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해가지고 자유상칭나 가만사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오셔가지고 차동국 박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소통 맞지. 차동국 박사 제목이 뭐냐면은 효를 활용한 신경생물학적 소통 실험이다. 아주 좀 어려워요. 우리 보통 사람들 들으면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효를 활용해가지고 효를 통해가지고 신경생물학적 이 뇌를 갖다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은 효는 복종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존엄. 그렇지요. 존엄입니다. 효는 복종이 아니고 존엄이다. 그럼 존엄은 우리가 두 편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분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편의 동영상을 보면은 한 편은 뭐냐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남편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상황, 남편은 자기 어머니한테 막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옛날 어떤 그런 폭정적인 생각에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난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시면서 이 효는 무조건 자기 엄마에 대한 존엄으로서는 효는 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이 지금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부족한가? 이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며느리와 남편의 갈등이 심한가? 시어머니는 몰라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왜? 며느리와 남편의 갈등을 시어머니가 알아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모르니까 그냥 따라 자꾸 다니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관계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지 않았다. 관계의 문제. 지금 그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엄청 막 고생을 했고 어머니한테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했지. 이 지금 이제 며느리의 또 친정엄마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어떤 하나의 가정이라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그 관계는 나와 내 엄마 관계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관계의 문제는 어디서 나왔느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소통이. 서로가 이렇게 오고 가는 소통이 있어야지만이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일방적인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 엄마 생각만 하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안에는 대화도 안 이루어지고 또 언어의 문제도 언어도 우리가 좋은 언어를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들으면은 늘 그걸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면 잘 아시겠지만 꽃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잘 크냐면 꽃도 크고 못된 놈 하면은 제대로 안 큰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언어의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부족하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일어날 걸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야, 효라는 것은 무조건 내 엄마만 생각하는 이런 옛날의 폭정이 아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 사도 박사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깨우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는 않느냐면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도 뭐 세상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한 선생님은 보시면 세상을 92년을 살았지만 저는 얼마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많은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경험을 하고 거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 내가 참 내 아내를 생각하고 내 부모한테도 잘해주고 싶은데도 내가 좀 부족해 있어. 내가 불쾌해도 내가 생각 100% 있어. 네, 내가 생각했던 변수보다는 뭔가 이 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 변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결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근데 그 변수를 해결을 하려면은 상당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TV에 잘 오는 그 오 박사 이름 뭐더라 오은영인가 오은영 박사나 다음에 또 한 사람도 있죠. 또 이호선 씨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저렇게 못했을까 이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가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안 돼요. 보면은. 왜? TV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정답이라고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당하면은 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 자식이 아주 부모한테 그냥 불효하고 못됐다 이겁니다. 그 자식 죽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느꼈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보냈다 이겁니다. 그럼 내 자식을 계속 병원에 넣으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누가 자식을 갖다가 병원에 보내놓고 계속 그냥 꼼짝 못하도록 놔두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 안 편해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각각 개인의 어떤 상황 변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걸 그때 잘 적응을 해가지고 잘 그걸 갖다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능가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치료 방법도 몰랐고 요즘 원장이라든지 요순씨 같이 그렇게 나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은 치료가 되고 빨리빨리 해결되는데 옛날에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막 방치해 두는 겁니다. 방치해 두니까 평생 부모는 고생하고 평생 자식 때문에 이 냉 가슴을 갖다가 앓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요즘은 많이 오픈돼가지고 TV 보면은 뭐 다 눈에 보이니까 많이 좋아지는데 그러나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박사들도 집에 가면은 비슷해요. 우리보다는 조금 농도가 낮겠지만 그러나 비슷하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면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뭔가 방법이 있어요. 그 중간에 쟁점이 있어요. 그게 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효아입니다. 그 중간에 쟁점에는 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효라는 것이 없고 박사가 치료해주는 그것만 가지고 또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아주 광대한 이 우주 전체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중에서 부모 자식 그 사이에는 효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녀의 사랑도 아니고 예? 다음에 고객하고 어떤 이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있는 신용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효를 통해 가지고 그런 우리 미묘한 각자의 변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가 효로서 잠재울 수 있고 효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번 시간에 지금 제가 뭐 조금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조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저번 시간에 다 공부를 한번 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냥. 자,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해드릴 겁니다. 우리 학교 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K효, 표현하고 이것도 다 여기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명한 학자들이 이 효가 있어야 된다. 효가 없이면 안 된다. 효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하다를 갖다가 학자들의 대례를 우리가 쭉 저번 시간에 다 이렇게
그리고 보스턴 대학의 필립 아이발 토프가 이 효가 우리 살아가는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정말 우리가 이 심리적인 박사 치료가 안 되는 것도 효로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 교수들도 다 학술로 증명을 했습니다. 일본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 점심시간 이야기인데 이 효만 해도 운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부모가 생각해도 운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도 수많은 어떤 자기한테 들어왔던 의뢰를 갖다가 종합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오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요거 점심시간에 이야기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그 오늘날의 이 효, 즉 이 한효래나죠. 예. 해도줄 간자, 가죽이자,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의 한자인데 우리가 보면은 해가 빨리 돋는 이 가죽은 뭐냐면 동기족이니까 큰 칼을 갖다가 칼을 등에 차고 다음에 이렇게 다니는 그 동기족이 바로 이제 한국인에 가지고 이 한자를 썼는데 이 한국인의 효를 제가 이야기하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저분 한번 그렇다면 기억을 하는 모르겠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지금 이제 우주에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법칙 기억나십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네? 만유인력 법칙도 있는데 그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칙이냐면은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만유인력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방금 이야기 말로 이거는 중력에서 떨어지는 이게는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데 물리적인 법칙만 있으면은 이거 필요 없고 편안하게 문제도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물리적인 법칙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슨 법칙이 있냐면은 또 무슨 법칙이 있어요? 인륜의 법칙. 그렇지. 물리적인 법칙 말고 또 한 가지 법칙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륜적인 법칙. 예, 일륜적인 법칙. 그 일륜적인 법칙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당위성이라고 당위.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물리적인 법칙은 아주 필연적으로 이거는 마땅히가 아니고 반드시 떨어진다. 중력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 인륜적인 법칙은 이걸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 마땅히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인간의 윤리적인 이 인륜의 법칙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현실을 본다면은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이란 전쟁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갖다가 막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드는데 그 트럼프가 인성이 안 좋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트럼프가 억수로 부여자식이었어요. 자기 뭐 옛날에 아버지가 부동산업을 내가 돈은 많이 벌였지만 아버지한테 아주 개망난이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인간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군에다 이었는데 일반 군대 이은 게 아니고 웨스트 포인트도 아니고 이렇게 막 미국은 사립사관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어가지고 정신 좀 차리라고 보낸 겁니다. 그렇게 놨는데도 그 뭐 어릴 때부터 개망난이한 머릿속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막 전 세계를 갖다 제가 대통령이라고 다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보면요. 위대한 대통령도 있지만은, 그 히틀러라고 보면은, 독일을 갖다가 자기가 막 소리 짓지만은 위대한 어떤 사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성, 특히 그 인륜의 법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또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 어버이날 때 사실은 보면은 여기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했던 어버이 날 같은데 이 지금 다 여기 앉은 사람들은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모집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노인회에서 제가 이제 잘 알죠. 제가 뭐 오랫동안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부하고도 관계되고 잘 아는데 복지부에서 이 돈이 나와요. 무슨 돈이 나오느냐 하면은 어버이날 행사 비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노인복지회가 예산이 쭉 있는 예산이 나오면 거기다가 어버이날 행사 비용이 나요. 그 돈이 뭐 수천만 원, 뭐 복지부 같은 몇 억이 되겠네. 부산시는 수천만 원이고, 부산시는 한 5천만 원, 복지부는 한 몇 억이 되겠네.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 노인들, 대한노인회, 이제 전부 다 대한노인회는 뭐 복지부나 부산시청 노인복지 한마디 참 말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돈을 받고 있으니까 보면은.
이 돈을 주면은 대한민국의 사람들 참 앉혀가지고 여기 뭐 연극하면서 이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런 지금 이제 어버이날 행사는 사실은 보면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이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효자 효부 상을 내두고 뭐 정년을 시험할 때는 이게 맞아요. 옛날에는 왕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정조대왕도 이렇게 했고 했는데 지금의 효는 우리가 그 뭡니까 탈모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효가 이제는 어떤 복종이 아니고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효가 상호 교적으로. 그럼 이제 교적으로 많이 바뀐 이런 효는이 사실 어버이날이라는 이거는 자 우리가 어버이라고 땄지만 사실 어머니날이에요. 어머니날. 한 120년 전에 미국에서 그 어머니 자비스 부인이 죽어가지고 딸 안나가 교회 앞바닥에 있는 카네이션을 따가지고 간에 낳은 것이 그게 이제 유래가 돼가 윌슨 대통령이 이제 어머니날을 만들었는데 그 어머니날을 갖다가 미군들이 6.25 때 와가지고 막 카네이션을 보내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머니날 하다가 1993년도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어버이날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까지는 좋은데 너무 어떤 돈으로서 해가지고 대한노인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진짜 5천만 국민들이 효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5천만 국민들에게 효행 장려를 하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효사관학교도 만들고 묘리를 현동도 하는데 이거 1년에 한 번 딱 그냥 어떤 요식행위로서 돈 받아가지고 전부 대한민국의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다 빵 사주고 이렇게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마치 목동이 소를 갖다가 냇가에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국민들을 갖다. 왜? 소는 자기가 스스로 물을 먹고 스스로 소화시키는 어떤 위를 가지고 있는데 소가 예를 들어가지고 냇가에 가기 싫은데 목동이 끝까지 그냥 막 고삐를 해가지고 냇가 가서 물을 묵었다. 그럼 소가 그 물을 묵고 먹고 소화를 시키는데 소가 물 소화 안 시키고 끝까지 입에 먹는 거 있으면 소화 못 시킵니다. 시킬 수가 없어요. 물 다 파타버립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지금 이 효의 지금 이제 동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막 형식적으로 이벤트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이 5월8일 지나면은 또 효일에서 다 까부어버립니다. 왜? 자 이날 우리가 돈 줘가지고 다 노인들 불러가 이렇게 잔치하면 했다. 뭐 잔치했다고 뭡니까? 잔치했다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이것만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조선시대 된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생겼냐면은 이런 지금 상황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거 정시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5월8일 어버이날 하는 그 지금 현재 잔치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알으라고 하는데 그냥 돈 가지고 그냥 빵 사주고 잔치 한번 보는 거로서 그냥 끝나버린다.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전도된 가치관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 뭐 패를 이런 건 되지만 목적이 분명한 것이 우리가 그 박미 이야기 했죠. 박미가 누굽니까? 이 김연아 어머니고 유중근이 누구를 했습니까? 유관순 아버지고 누같이 누구를 했습니까? 예, 어머니입니다. 김구야. 또 제가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사람이 요셉 병원이던데 요셉 병원에가 그 뭡니까 서울 그 역 앞에 있는 병원인데 그 요셉 병원에 있는 원장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선우라는 원장인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돈 안 받고 그 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 막 거인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 끌어가지고 병원에서 무료 치료해 줍니다. 요즘 보면은 가면은 성형외과 의사들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버리고 좋은데 그 사람은 그런 의사지만은 돈을 안 받고 어린 그 뭡니까 그 노숙자들 막 이런 어린애들 막 치료 못 이런 사람을 전부 다 끌어가지고 20년 동안 치료를 해주고 자기는 성령 무슨 암이더라고 혈액암인가 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은 겁니다. 자기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에서 돕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지금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그 내가 이제 시 이야기 했을 때 죄송하지만은 시 공무원들도 좀 경찰 공무원도 계시지만은 시 공무원들도 보면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 이름
배울일이 효에날 한 사람 누굽니까? 윤종현 씨죠. 윤종현 씨라고 이 묘월 1일 효의 날을 갖다가 부산시에 조례 제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시운으로서 녹을 묵으면서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다른 어떤 뭐 시운이나 국회의원들은 그런 신경 안 씁니다.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신경 쓰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진급하는 거, 네? 승진하는 거. 그리고 자기 상관하고 어떤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신경 쓰는 거지. 진짜 우리 사회를 위해 가지고 이런 뭐 효 교육을 한다, 이런 뭐 효 산학교를 한다면은 장소를 주어가지고 효 산학교 해가지고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후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노후에 이런 좋은 교육을 받도록 이런 신경 쓰는 사람 본분들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자기 어떤 진급 승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사람한테 어떻게 잘 이거 눈치껏 해가지고 여기에 오직 올인합니다. 여기 올인하고 있어요. 그 올인하니까 당연히 자기 어떤 명예라든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신경 안 쓰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저쪽에 어디야 양적에 가면은 또 멋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민 운동 지원 단체라고 있어요. 거기 예전에 생겨가지고 우리가 거기 한번 그때 가봤는데 시민 운동 지원 단체는 뭐냐면 우리처럼 시민 운동을 하는 데를 지원해 주라고 만드는 겁니다. 나라에서 만든. 사실 거기 보면 다 정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매여 있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맞죠? 노무현이 저번에 뭐 재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노무현이가 이제 뭐 대통령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시에서. 그 가면은 어마어마하면 거기 큰 빌딩 6천 전체를 다 쓰고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노는 뭡니까? 사람들 전부 다 임금비 다 주고. 근데 거기에 맹칭은 시민운동지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센터지. 시민운동을 하는 그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센터인데 실질적으로 하면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또 보면 나라에서 돈이 뭐 수백억씩 들어간다 이겁니다. 왜? 뭘 하는지는 몰라요. 한 번씩 전화 옵니다. 그것도 시민운동 하는 단체지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 시민운동 지원단체가 뭐 하는 곳이에요? 시민운동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매직급에 24년 동안 사반세기 동안 매월 1일마다 효운동하고 효산하게 그거 하는데 무슨 지원 우리한테 무슨 지원을 해서 물딱 하다가 그런 데가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보면은 나라의 돈을 갖다가 그냥 막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라 돈을 먼저 버는 사람이 임자라잖아요. 그 사람 나라에 보면은 윤미향이라고도 알지요. 그 사람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가지고 기가 차게 또 그 사람들은 돈을 빼고가지고 배를 채우면서 또 국회의원까지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 나라에 아주 많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입니다. 왜? 어릴 때 제대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놓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버리면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를 때 누가 와가지고 효교육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교육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목적이 분명한 어떤 이러한 교육을 갖다가 시켜놓으면은 그 아이들은 머릿속에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지 나쁜 일을 하면 일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이런 교육을 안 시키고 요즘 뭐 이런 교육 시킨다 하더라고. 주식하는 교육. 또 무슨 교육이더라. 양대를 갖다가 잘 키우는 교육. 이런 거 시킨다. 그런 교육을 받아놓으면은 이런 지금의 이제 목적이 전도된 가치관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목적이 전도된 가치관으로 변하면은 이 사회가 트럼프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어릴 때부터 부모 애를 먹이고 하니까 자기가 대통령까지 되니까 지 멋대로 하려는 거예요. 오늘 세계가 뭐 필요 없고 오직 자기 어떤 의도대로 다 하려니까 이 세상이 지금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좀 하면 좀 웃은 이야기인데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교재를 나눠줬다 겁니다. 그럼 교재를 받는 것은 그 교재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재를 갖다가 나눠드리고 또 그 교재를 보시라고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그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은 교재 공짜로 주더라도 복음 하나 가져가면 그 안에 또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지금 고준 선생님 7기인데 우리 고준 선생님하고 같이 7기에 부회장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집이 울산이었어요. 울산인데 우리가 부산에서 7기 같은 몇 년도 교육했습니까?
매우 오래됐습니다. 10년 넘었죠. 예. 교육을 갖다가 하는데 그때는 저기 어딥니까? 그 모덕에 가면 청천해강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한 번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인데 막 꿇어앉아가지고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고장 선생님이니까 저는 학생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울산이라도 교육하십시오. 왜? 울산에서 부산까지 오기 힘들지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울산에도 교육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전파를 한다면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니까 울산뿐만 아니고 뭐 대구도 뭐 마산에도 다 표가 전파되면 우리는 목적이 달성되니까 하십시오. 잘 왔어요. 아까 교육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냐면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책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울산에서 또 똑같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학교 만드는 거는 좋아요. 그 사람이 학교 만든다고 저한테 미리 그걸 하더라고요. 양해를 받아 학교 만드십시오. 효사관학교라고 이름 지어도 됩니까? 효사 이름 지으십시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요일날 운동을 하세요. 우리는 효행장애를 하는 이 위해 가지고 효운동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양성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효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저 서구청 앞에서 효운동하는데 한 번 와가지고 같이 뭐 효행장애 운동을 하고 남포동 밑에 한 번 돌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막 이제 딱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울산에서 효사관학교를 갖다 자기가 만들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만들 수 있도록 다 가가지고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뒤에 보면은 인연극 하고 뭐 효사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연극 사학극 하시는 분들 다 모시고 가고 또 제가 가가지고 특감도 해주고 해가지고 효사관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를 딱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1기가 했습니다. 울산에서.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부터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 생기느냐. 우리가 2013년도에 전국 효도가족 백상 찾기를 하면서 부산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2024년도에 울산에서 전국 효도가족 백상 찾기 하려고 우리 고전생님하고 그 사람한테 간 겁니다. 왜 갔느냐. 울산에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꿀한데가 효교육을 갖다 꼭 배워야 되겠다. 효교육 배워주게 해주고 또 울산에서 효사람 차리도록 다 우리 가가지고 모든 자료 다 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울산에 뭐 꼭 분점이라기보다는 울산에 또 효를 하는 것을 하나를 갖다가 연결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울산 효도가족 백상 찾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엄마야. 당신들 모른다 이러네. 엄마야. 그 고전생활 뭐라고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모른다. 왜 당신들은 누군지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사람도 아니다. 그건 아니. 우리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이야기도 우리 트럼프 보면 어떻게 전쟁을 제가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나 하는데 그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잘못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요 동맹의 권력. 그 사람이 뭐냐면 육군 대령 출신이에요. 그것도 육군 산업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울산에서 뭘 했느냐면 연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울산 연대장을 하니까 울산에 공장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 다니면서 돈을 많이 뜯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육을 갖다가 부산처럼 이렇게 무료로 시켰는데 하면서 온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전부 다 이제 이런 좋은 자리가 돈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묵고 살려고 하니까 꿀 앉아가지고 이걸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울산에 그 뭐 보건수군자라고 훈장 받는 사람들 뭐 이런 뭐 보건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쁜 짓을 쫓기 나왔는데 효사관학교 상기 출신이 부산에 가니까 효사관학교 있더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 효교육을 받으면 다 좋고 우리가 가가지고 울산에 효사관학교 차리준 것까지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울산에서 전국 효도가 백성사기 하려고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가가지고 특강도 해주고 가가지고 뭐 상황들 이거 전부 다 완전하게 효사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는데 우리 모르는 사람이라요. 그거 보고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 목적이 전도된 삶을 살면은 오직 어떤 뭐 그분의 눈에는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보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지금 삶을 살자. 아까 저게 요셉 병원에 그 지금 현재 병원장 선우 병원장은 무언가
그 그림들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했다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저의 목적도 효행 장려를 하기 위해서 효사관학교를 만들어가 효운동가를 양성해가지고 전 국민들 5천만 국민들에게 효를 장려한다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적이 잘못 전도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이 목적이 전도되면은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세상이 자고 나면은 문제 생기고 자고 나면은 문제 생기고 막 끝도 없이 문제 연속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막 전쟁 포화 속에 그것도 생각이 바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오직 자기만 생각, 자기 어떤 그것만 생각하니까 전 세계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지금 이러한 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작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소수의 인원이라도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어떤 뭐 효성문 낭독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번져나간다면 조금이라도 이런 사람이 100만 명이 있다면 여러분들로 인해 가지고 99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씩 잠재울 수 있다는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하나의 목적이고 보람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 해놨잖아요. 자유상식나 가망살다. 자식으로서 부모하고 지내시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모의 자유로움과 자식의 효는 이런 아름다운 손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이 사회에 낭구하기 위한 교육이 우리의 교육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나서 또 기분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막 내 걸 차지하려고 막 내 어떤 그것만 하다 보면 죽으면은 눈 못 감습니다. 눈 감기 어려워요. 우리가 편안하게 눈 감으려면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뭐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나 일본의 사무라이나 영국의 신사도 정신이 아니고 우리 이 동이족 아까 이야기했지요. 이 큰 대자에다가 할궁자 이 동이족 동쪽의 양태라고 중국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이 동이족의 효는 그래도 5,000년 전에 이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 인간 널리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는 내 부모님한테 고마움을 알아야지 부모님을 넘은 다른 사람한테도 이로움을 줄 수 있지. 내 부모님한테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를 건너뛰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애들 보면 잘 엎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애들한테 복명복창을 하면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빠졌는데, 자, 부모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거나, 같이 해주세요. 부모님의 손을 잡거나, 부모님의 손을 잡거나 안아주면서 감사의 말을 한다. 안아주면서 감사의 말을 한다. 나의 생일날, 나의 생일날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전한다.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전한다. 부모님 생일을 기억하고, 부모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 인사를 한다. 축하 인사를 한다. 매 식사 시 감사 인사를 한다. 매 식사 시 감사 인사를 한다. 부모님 꾸지람을 있을 때, 부모님 구실을 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용서를 구한다. 대들지 말자. 대들지 말자. 학교나 친구들과 학교나 친구들과 있었던 이야기 해드린다.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린다. 이러고 해주면 부모님 좋아합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부르실 때 부모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고 얼굴을 마주한다. 대답하고 얼굴을 마주한다. 어릴 때 효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릴 때 혀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린이 되어서도 하지 않는다. 어른이 되어서 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잖아요. 트럼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효의 실천은 교회의 실천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것이다. 지금 습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릴 때 가가지고 습관을 시켜요. 여기서 우리가 10가지 있지만은 이 5번에 있는 매 식사 시 감사의 인사만 하더라도 나머지 9개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밥 먹을 적에 항상 부모한테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이 매우리를 효의 이 참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 효의 날은 여기 있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5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출산 장려하고 부모님 자식 생각하고 갱년친 생각하고 부모님 알고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자살하지 않고 인성을 우선하고 인간됨을 알고 가정 지키고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이런 5가지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명료를 표현합니다.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그걸 해놨어요. 뭡니까? 국회 법률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산시는 지금 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대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행위 때 넘어가려고 한번 했죠? 예, 한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효가 있고 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 성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효가 바탕이라고 했는데 이 왠지 이거 이제 우리 그 누구야 그 김시호 교수나 차정모 교수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외형적인 효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형적인 효로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상명하고 복종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무조건 복종해야 존엄이라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외형적인 효 섬기고 공경하고 봉양하고 바수고 보통 이런 것들이 다 효라고 우리는 알았어요. 왜? 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현실은 이게 안 된다 입니다. 현실이기 됩니까? 요즘 지금 장도양 결혼 자들이 있는데 부모를 갖다가 그냥 계속 집에서 모시는 게 됩니까?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도양 부모님 모시나도 서로 좀 잘 지내고 상당히 서로 배려하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또 함께 요양병원에서 못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고 전화라도 하고 이 기쁘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해다 이겁니다. 옛날의 효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섬겨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받들어야 된다, 모셔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게 옛날의 효라면은 요즘의 효는 이것이 요즘의 효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효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왜 이 효가 이렇게 필요한지를 갖다가 효의 내면을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효의 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효 사관학교에 와가지고 효의 내면은 확실하게 한번 알고 가야 됩니다. 왜? 효의 내면을 모르면은 효가 그렇게 해야 되나? 효가 꼭 해야지만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 뭐 효보다 또 우리가 뭐 이 세상 사는데 중요한 게 많은데 부모를 갖다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 삶도 중요한데 요즘 젊은이들이 애 안 놓고 결혼 안 하고 딩크족들이 많은 것도 이런 어떤 사고관념이 딱 쓰였으니까 그래요. 왜?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알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반드시 효를 갖다가 합니다. 예. 뭐 효 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놓고 이런 것들이 효를 하는 거예요. 보면 자연스럽게. 근데 요즘은 딩크족들 안 한다 이겁니다. 왜 안 하느냐? 그 안 하는 걸 갖다가 효의 내부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 자, 효의 내부가 이 참 중요합니다. 이 내면적인 효.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우주 덩어리에 하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 하나의 우주 덩어리 하나의 생명이라 입니다. 이 우주 덩어리의 하나의 생명인데, 자, 사람은 그러면은 생명인데 내만 생명이냐? 아니잖아요. 네. 토끼도 생명이고, sen지도 생명이고, 지금 키우는 개도 생명이고, 다 생명이잖아요. 하다 보니 꽃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은 유독 효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 내면적인 효를 갖다가 자꾸 따지고 들 것인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자입니다. 이 사람의 목숨이나 다른 어떤 동물의 목숨이나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DNA를 갖다가 사실은 보면은 6.25 때 죽었던 실종자들을 지금 현재 찾고 있어요. 보면은 DNA를 해가지고 생쥐 같은 경우는 물에 빠져 죽어도 생쥐 아무도 안 찾습니다. 사람은 찾아요. 왜 사람은 그 뿌리,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고귀함을 갖다가 끝까지 생각하면서 찾아내는지 이걸 참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다른 이렇게 같은 생명체인 동물은 그냥 죽으면 죽는 것으로서 내버리는 건데 사람은 6.25 때 죽은
결국은 그걸 끝까지 DNA를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찾고 그 뿌리와 그 근원을 찾아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다시 이렇게 연결돼가 나왔지요. 예. 그럼 자 뭐 여기서 자 우리 뭐 저번에 우리 그 총무님께서 결혼 안 하실 때가 말하기 없어서 곤란했는데 다시 총무님은 안 계셔가지고 말씀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인데 사람인데 인간인데 생명체인데 내가 예? 부모는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은 하나의 새로움이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내 부모가 그다음 부모로서 있었다면 내가 안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안 태어났는데 부모라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뭐가 뭡니까? 어미 못자가 젖을 주는 게 어미 못자입니다. 예. 아비 부자도 마찬가지. 예. 아비 부자도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부모라는 것은 자식이 있을 때 부모라는 자식이 있으니까 젖을 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부모가 하나의 지구의 생명체로서 그냥 사람으로서만 생명체로서만 있으면 그 부모를 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부모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이 생명체를 다시 만드는 겁니까? 안 만드는 겁니까? 맞는 거. 내가 부모한테 생긴 자식이기 때문에 나도 또 부모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나도 또 부모가 돼가지고 내 자식 만들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명은 부모에게서 다시 자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어떤 현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현상을 요즘은 이제 뭐 자꾸 인구 소멸이 없어진다는데 그 현상을 부모라는 것을 만들지 않고 뭐 끝내버린다면 그 현상은 더 이상 우리가 연결 안 됩니다. 맘모스나 뭐 공룡처럼. 근데 우리는 계속 현상을 연속시키지 않습니까? 부모, 내 부모, 난 자식인데 또 내가 부모가 내가 내 자식, 또 내 자식이 또 부모가 또 자식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우리가 연속 시키는 이 자체가 뭔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는 거 아니고 안 변하고 인간이다 하나의 생명체다 하나 딱 그냥 있으면은 결혼하지 않고 자식 안 보면은 그 인간 생명체로서만 끝나는데 생명체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부모가 된 거고 또 그 자식은 다시 또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 변화가 뭐냐면은 또 부모가 돼가지고 또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변화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해결에 보면은 변정법이라고 해서 변정법. 변정법이 뭐냐면은 그렇죠. 정반합인데 정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 해서 뭔가 반은 변해야 됩니다. 예.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 예를 든다면은 남녀가 그냥 그대로 있다. 남녀가 존재한다. 있는 그대로 남녀도 있어. 계속 남녀 계속 있습니다. 남녀가 남녀에서 반은 뭐냐면은 변하니까 남녀가 사랑을 해버립니다. 맞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뭔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랑을 해가지고 합이 뭡니까? 자식 놓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자식 놓고, 이렇게 정반합, 계속 이제 새롭게 변하면서 또 새로움을 이루고 또 그 새로움은 다시 또 새로움을 이루고 이렇게 끝도 없이 자꾸 변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이 내면적인 효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본질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변화는 이 영원하게 변하는 이 변화의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부모가 그냥 부모가 됩니까? 자식을 놓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야지. 희생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보호해주는 이것은 누가 해줍니까? 자식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모가 이 변화를 갖다가 맛보기 위해서 결국 부모로서의 희생과 아끼고 보호가 자식한테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그냥 그거로서 끝! 자식은 받은 것으로서 끝! 더 이상 하지 않아. 나는 부모한테 받았으니 끝! 그러면 우리가 해결의 변증법처럼 반합이 돼야 되는데 반까지 갔는데 합 안 됩니다. 합 안 돼요. 합 안 됩니다. 뭐 합까지 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자식은 다시 그 부모의 그 품고 희생해주고 보살피고 아끼준 것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효는 어떤 그 애습을 하는 것보다 복습하는 게 아니라 효는 부모가 내한테 낳아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갖다가 키워준 것에 대한 그 고마움에 대한 그 고마움을 갖다가 갚기 위한 하나의 실천이 효라면은 효는 결론적으로 이 자식은 그 부모의 고마움을 따라주고 새기고 공경하고 받들고 모시고 아까 우리 효의 형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루지 않으면 이게 변하는 겁니다. 자식이 예를 들어 부모한테 품어주고 희생하고 보살펴준 걸 갖다가 다 받았대. 나 지금까지 다 받았는데 가만히 있다. 안 됩니다. 변해야 돼요. 변하는 게 뭐냐면은 효입니다. 효. 그래서 이 효라는 것은 이 내면적인 효는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 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내면적인 효가 돌지 않고 하나의 선에서 끝나버리고 다음 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효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현재 효가 우리의 삶에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자살을 한다든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았기 때문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되니까 딩거족처럼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뭐 자식 필요 없다 하면은 그는 더 이상 더 변하지 않고 진척하지 않습니다. 효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효를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인구는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효라는 것은 인간 생명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제가 아마 이야기했습니다. 제기는 어게인 다시 이 지금 이제 똑같은 의자가 또 다시 또 같이 공장에서 만드는 똑같은 의자 어게인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제기라는데 회기는 우리가 뭐 풍계에서 윤회에서 도는 거 아닙니까? 회기는 뭐냐면은 리턴 도는 겁니다. 어떻게 리턴 도느냐? 부모가 내게 품어주고 희생해주고 아껴주는 이걸 갖다가 다시 또 자식은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따르고 새기고 공경하는 의미에서 다시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또 자식을 놓고 여기 리턴하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도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앉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돌고 도는 게 없고 중간에서 끝나버리면은 앉아있지 못하고 우리는 뭐 없어지겠지요. 공룡이라든지 나무수처럼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국 영원히 우리가 돌고 도는 가운데서 효의 지금 현재 내면적인 이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히 지금 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뭐 부모의 받은 거로서 끝나자 이러면은 더 이상 돌 수가 없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 가지요. 네. 제가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이해가 다 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효의 내면적인 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갖다가 효 선생님들은 가져주셔야지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효는 우리가 맹아라는 이야기 있어요. 맹아가 뭐냐면 맹자가 풀삭자 맹자고 악도 마찬가지 맹아 아자입니다. 이 봄 되면은 나무에 무슨 파로 새싹이 돕니다. 그 새싹 도는 순간이 맹합니다. 맹아. 그래서 뭔가 싹 올라올 때 거기 맹합니다. 마찬가지 효는 맹아 같은 거예요. 뭔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자식되고 부모가 다시 자식되고 계속 돌 수 있는 하나의 새싹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꽃이 피고 어떻게 꽃이 피가지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또 새싹이 하겠습니까? 그 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가 떨어지고 다시 또 명화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효도 돌고 리턴 계속 도는 것이 이게 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효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보람이 있다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고 뭐 공기나 상수 뭐 마시도 안 마셔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효, 이 본질적인 어떤 이 내면의 효를 생각한다면은 보본반시, 갑을 본자, 근본 본자, 도를 반자, 변수자. 내 이 지금 현재 근본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갚아야지 다시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근본에 대한 고마움을 이걸 갖다가 갚지 않고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반드시 보답하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 내가 바로 자식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어서 자식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처음은 부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으로 또 난 부모 또 한번 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또 다시 부모 되고 이런 식으로
보범반시 계속 언어를 갚으면서 계속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해놨네. 핵이라고, 핵이. 핵이. 돌아오는 거. 제기가 아니고, 제기는 똑같은 거 공장에서 찍어내지만 핵이는 계속 변화를 통해서 돌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나 비슷합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갚을 때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계속 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을 갖다가 변하지 않고 흔들지 않고 계속 놔두면 놔두면 물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납니다. 사라져버려요. 마찬가지 우리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악취가 나가지고 부모에게 받았던 그 공허함이라든가 그 보살핌을 갖다가 그냥 변하면서 그걸 갖다 이루지 않고 가만 놔두면 그 악취가 나가 사라집니다. 썩어버립니다. 그걸 안 썩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돼요. 어떤 변화해야 되냐? 내가 또 부모한테 열심히 잘하고 나도 부부처럼 또 자식을 낳고 이게 계속 지금 이제 썩지 않고 돌고 도는 겁니다. 요것만 하고 조금 쉬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지금 한 2년? 2023년이니까 한 3년 됐네. 3년 전에 콜롬비아는 보면은 이 아마존 강에 정글이 많습니다. 정글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막 고속도로보다는 자그마한 갱비행기로 이렇게 원주민들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 갱비행기에 7명이 탑니다. 조종사 1명 타고 부조종사 1명 타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엄마 1명과 그리고 딸 13살 레슬이라는 딸 그리고 또 11살짜리 그리고 또 3살짜리 그리고 마지막 11개월 된 아주 어린 애가 동생이죠. 탔습니다. 자, 이걸 타고 이 정글을 갖다가 이 갱비행기가 이동을 하다가 엔진 고장이 나가지고 정글 속에 추락을 해가지고 이 앞에 다 엔진이 망가뜨려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다행히 기장과 부기장은 적살냈고 엄마는 목숨이 약간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목숨이 붙어 있는 그 상태에서 딸 13살짜리 큰딸에게 레슬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레슬리야, 지금 네 동생이 3명이다. 갓난 11개월 된 이제 젊은 갓난 애부터 시작한 네 동생이 3명인데 나는 지금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기장 부장 다 죽고 목숨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레슬리 네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만약에 네 멋대로 한다면 이 동생 3명 다 죽는다. 네는 살지 모른다. 13살이니까 네 살지. 그러나 동생 3명은 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엄마가 크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효를 해라 이랬겠지만 효를 해라는 게 아니고 자, 엄마 말 들어라. 지금 이 정글에서 살아가려면은 생존법이 있다. 엄마는 원주민이니까 생존법을 안 해요. 그 생존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 11살짜리 저먹는 애는 젖병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주고 안에는 막 맹수들 많으니까 그 맹수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짧은 시간에 한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엄마가 목숨이 넘어가려는 그 순간에 다 그 레슬리한테 13살짜리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목숨 꼴깍했어요. 자, 레슬리가 이 효라는 아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내면적인 효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당연 지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글 속에 막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막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글 속에 살려고 하면 지 사는 게 목적인데 동생 3명이 중요한 겁니까? 지 살아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뭐 결혼 안 하고 지 행복을 위해 가지고 뒷배덕들이 수두룩한데 그런데 레슬리는 우리 내면적인 효 부모가 내를 낳았다. 그런데 내 말고 또 동생도 있다. 그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이 동생을 내가 살릴 수 있다는 이 어떤 내면적인 효의 이 변화를 레슬리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레슬리는 어떻든 그 옛날 11개월 된 애를 갖다가 보살피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또 그 조금 큰 애까지 6살 때는 그 최고 큰 언니가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생존법을 다 엄마가 가르치는 동원을 해가지고 무려 얼만큼 살았겠습니까? 이 지금 이제 정글 속에서 이 군인들도 아주 그 훈련받은 군인들도 여기서 일주일을 못 버틴다는 게 정글 속에서. 그런데 무려 40일을 버텼어요. 40일. 이 40일을 버텨가지고 나올 때 그 당시에 구스타프라 집권 대통령이었는데 이 콜롬비아 대통령이 구스타프인데 이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야 이거는 마법 같은 일이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 그것도 전북이 11개월 된 애까지 해가지고 4명이 다 살은 겁니다. 다 살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타나가지고 그래 이 지금 이제 구출하는 이 지금 장면인데 그때 이 지금 이제 레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생 3명을 다 구출하면서 레슬리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막 119가 될 것을 레슬리야. 어떻게 해서 이 지금 이제 험준한 정글 속에서 네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가? 레슬리가 뭘 했겠습니까? 레슬리가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예, 엄마 말 들었어요. 엄마 말 들었어요. 예. 만약에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지만 살려고 했다면 지도 저거 다 죽었을 건데 엄마 말을 듣고 어린 동생까지 해가지고 4명이 40일을 갖다가 이 정글에서 버텼다는 것은 이게 바로 효지 않겠는가. 뭐 효가 우리가 다르다니까. 그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내면적인 효, 어떤 변하는 효. 엄마는 그렇게 했는데 엄마 말 안 듣고 지 생각만 했지만은 변화를 안 하니까 다 죽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속에서도 이 참 효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목숨하고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좀 10분간 휴식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김박사 하는 거 또한 건이 있었구나. 수고했습니다. 예.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깊은 감명을 주는 강의지. 그 아무나 그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이 강의를 들을 이분 우리가 지금 그- 이분 울고 있구만은. 우리가 이게 그게 교사학기를 깊은 하다 감동이 보면 없으면 이런 게 아까 안 되지.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7기인데 그 사람은 육군 대령 출신이다. 육사 출신을. 그래 울산에서 경비대장 했는 거라. 그래 예편을 해가지고 한 자리 사진 게 바로 그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 목적은 뭐 요 온 목적은 효사 목적은 뭔가 하면 울산에 기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 효를 앞세가 돈을 모을 목적이었었어요. 그걸 왜냐 하면 저기 우리 큰 태양 손자가 연합통신 기자였었어요. 그래서 대표형 우리가 이제 효도가 찾기 때문에 갔는데 꼭 그 사람이 홍승관이거든. 이 홍승관 이름을 알더라고. 이름이 야양 안 돼. 예. 그 네가 이름 어찌하러 사실? 그 유명하다 그런 게 기업체 되기보다. 그러나 소문이 나서 알아요. 그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다단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생했네.